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카페 김미화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아시죠? 자, 저희 카페를 늘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고요.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 잘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셨겠죠? 시작이 좀 불길한 질문인데요. 아니,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저는 뭐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 거 말고는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대답을 보통 수석한 친구들이 맨날. 그래서 얄미워요. 네. 어떠셨어요? 전혀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학력고사 칠 때 고등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는데 제 나름대로 정상적 수업을 받았는데 누구나 실제 학력고사에서는 제가 거의 반 정도밖에 못 맞춘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험 그러면은 괜히 왜 노래가 생각나고 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생각나잖아요. 작아지기 마련인데 오늘 저희 카페 첫 메뉴가 바로 이 시험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어떤 메뉴인지 보시죠. 제가 바꿀 것은 바꾸고 다룰 것은 다루겠습니다. 답해지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못 하니까 모르잖아요.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였으면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교육은 시험을 안 봐도 다 시킬 거예요. 이제 봄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경남도의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모든 시험이 이제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단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이야. 해방이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왜 일찍 태어나서 정말 경남도의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 같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방금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은 중간고사나 또 기말고사 그런 일제고사와 같은 방법을 이렇게 지향하고 수시 평가 또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평가잖아요.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좀 더 받아들일 우려가 있고 방금 자료에서 부모님들은 또 걱정하는 분도 좀 계셨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시험을 거쳐놓으니까 또 시험 안 거치는 이런 학교 생활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시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은 영어로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테스트.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를 알아보자. 일정 부분의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여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학 갈 때 치는 시험의 이름도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그 뭐냐면은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대학이라는 것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받을 만한 만큼의 역량이 되느냐만 평가하는 시험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치는 시험들이 대부분 줄 세우는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순위를 정하기 위한. 그러면은 이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서야 되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행위를 그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우리가 강요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런 문제 의식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에서는 애들을 해방시켜 주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초등학생 부모이지만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가끔씩 수학 문제를 갖고 와요. 네. 아빠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뭐더라? 잠깐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미적분 한번 쓰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걸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열심히 외웠는데 실제로 저기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영어 수학에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가르쳐서 순위를 매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의 칼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봤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어딜 가도. 놀이터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가 과연 행복한 나라냐. 그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는 거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앤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놀이터에 우 나와서 뭐 논다라는 것들이 성립될까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과한 스트레스와 이 줄 세우기 어떤 그 수직적인 순위 네. 이런 거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예전에 참 놀이터 얘기하셔서 우리 그 마당에서 돌 비석치기 같은 거 하고 막 그 알배기 구슬치기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 다 이렇게 잘 성장하셔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심 의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뭐 시험은 물론 없어지지만 수시로 평가하는 거다.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지금 방법. 교육청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기존에 학교 다녀서 치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일제고사 형태인데 이런 걸 폐지하고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임의로 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원 평가나 수행 평가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이런 평가를 실시하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우리 이렇게 선택형 문제인데 이제 서술형 비율을 50%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앞에 우리 김갑수 대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직화하는 부분, 뭐 석차를 뽑아서 등수를 매긴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수능이한가 이런 것도 없어요. 총점이나 평균을 안 냅니다. 안 내고 또 100점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게 지금까지는 결과 중심의 그런 평가였는데 이제 과정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성장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이제 교육청이 밝힌 핵심 내용입니다. 통보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성적표 가져갈 때 칼로 많이 긁었습니다. 그랬죠. 네. 글씨 이렇게 막 바꾸느라고. 또는 뭐 주소를 바꾸는 학생도 있었고, 우편 배달부 아저씨 오기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숨기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통보는 이제 그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 표, 저희 딸아이는 지금 이제 서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존에 시험이 없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올 때 어떻게 오냐면은 학교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학기 말에도 그렇고 과목별로 이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글쓰기 또는 뭐 읽기, 뭐 이해도 이런 게 해서 거기에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뭐 어떤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면 아, 우리 딸아이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기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런 관련된 책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거에 굉장히 기초자료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은 뭐 시험 안 치고 그래서 참 천국일지 모르겠으나 부모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심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걱정돼요. 시험 없이 얘네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이번에 이제 그 경남교육청이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경남도가 또 유감스럽게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사실 좀 많이 낮게 나왔거든요. 네,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또 뭐냐 하면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이제 중고등학교도 낮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장에 입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교과 과정에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먼저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교과 과정이나 평가 방법을 바꿈을 해서 교육 현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한 걸로 보고 저도 이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다양하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평가한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낮게 나타난 게
과연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또 교육 현장 일선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아마 전국적인 추세는 어때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런 이제 전국적인 추세는 이제 우리 이제 교육감님들이 이제 새로 당선되신 분들을 위주로 초등학교에는 가능한 평가 방식을 다양하고 우리 경남처럼 일제고사 이렇게 방식은 지금 지향하는 게 지금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력이라는 게 그 일종의 이제 생산성이잖아요.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여주면 그 일정 부분의 학력이 향상될 거다라는 것인데, 그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와 유럽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처음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회에서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 우리는 이랬을 때 막 비웃었었어요. 아니 노동 시간을 그렇게 대폭 줄여버리면 어떻게 그런 생산하는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거냐. 근데 웬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서부터 해서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 줄어드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효율이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현장도 그래야 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라고 그랬거든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설레여야 되고 학교 가는 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학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원칙들을 좀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사교육을 없애.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그것이 공부가 되면서 애들한테 맞춤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제 얘기신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 것인가? 그 점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제 딸이 그 자유학기제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치르고 이렇게 이제 수시 평가나 이렇게 학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석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온 게 뭐 과목별 뭐 세부 특기 사항인가 해서 아주 서술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써 주셨기 때문에 제 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그 부분에 좀 적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애가 어느 부분에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 결국 이제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가니까 우리 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평가 방법의 변화가 분명히 취지는 좋은데 지금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과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부족하고 또 사실 또 학원이 이미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학원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을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원에 보낼 수 있는 돈 좀 있는 그런 집 아이가 결국은 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금방 이제 우리 심의원 말씀하신 단어 중에 그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그렇게 열심히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이 중요한 게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안 시키는 대신에 남도 안 시키면은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시킬 것이다. 시킬 거다. 이런 불안감.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시키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가장 크게 사교육에 이제 부담이 되면서도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학력주의라든지 우리 사회에 깊이 만연되어 있는, 그다음에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의 학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욕구를 단번에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관한 정도만큼은 이 어린 시절에 정말 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아이들만큼, 이 시대만큼은 좀 놀게 하자. 저는 뭐 그런 말씀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의 결단들이 좀 필요하다.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경론들을 벌였었거든요. 우리는 학원 보내지 말자. 그리고 아이가 뭐 하겠다. 하고 싶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빠 나 언젠가 뭐 나 수학학원 꼭 다녀야 되겠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보내지 말자. 근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러더래요. 네. 한결이 엄마는 아이한테 너무 아이를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그 한마디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거지. 무너지는 거죠. 그날 그 얘기하길래 그럴 때 무너지면 안 된다. 한번 견뎌야 된다. 그 덕에 저희 딸아이는 아직까지 아침에 그런 데를 흥얼거리면서 학교 갑니다. 아하, 아직도. 그럼요.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 불안감에서 자녀들을 좀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경남도의 초등학교는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 하시는지 일단 한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실 건데요. 마산 우산 초등학교의 윤갑석 교장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초등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혼란스럽나요?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혼란스럽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당연히 혼란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달이라는 것은 학년 초이기 때문에 네. 학년 초에 우리 선생님들은 새로운 학생들, 학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을 본격 파악해야 되고 정도 파악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1년간의 기획 수립해야 되고 3월달이 제일 바쁜 때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바꿨잖아요.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갑작스럽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우신 거예요? 예, 원래 그렇죠. 미리 얘기를 좀 나누고 근데 그 그런. 교육감 원래 출마할 때부터 공약서. 공약인데 우리는 공약까지 옮지 않으니까 왜냐면 지시가 있고 공문 내려오고 어떤 방침이 내려와야 되는 거지. 네. 말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1월 달에 사실은 공문이 학교에 내려오고 네네. 2월 달에 담당자들 모아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3월 달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3월 달부터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진단평가가 있어요. 3월 달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과연 이 새로운 시험 방법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냐 안 되느냐. 그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네. 이렇게 이제 경남도 지금 이제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너무 급작스럽고. 예. 그럼 이 경남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정착시켜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요건 좀 아닌데? 기말평가나 중간평가나 이런 거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네. 일제히 하는 걸 참 좋은 얘기 사실은 무지 이상적인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은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학교 교장 재량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학부모들 요구이기 때문에 후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은 현재 어느 상태냐면은 대부분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이 평가 비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쳐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공교육 안에서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더 많다. 많지요. 오랫동안 이제 교직에 몸담으셨으니까 그렇죠. 경험치고로 이제 비춰볼 때 예. 그 시험을 더 많이 치고 자주 치면 그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는 거는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 저 자신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쳐봤습니까? 그 치기 시험. 참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단 말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왔고. 그러니까 그거 좀 실천하면 안 그래 될까요? 해왔고. 그러면서 또 교육계 발을 디뎌가지고, 네. 그 38년 동안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을 또 치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그 시험을 해야 된다는 싫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시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가 공정성에 과연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문제점이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선생님들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교장의 경영과도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교장이 책임지고 경영을 하는데 물론 교장의 학력관이나 시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같은 4학년 같으면 4학년이 8반이 있다.
8반 중에서 8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시로 반에서 평가를 하고 학년별 평가하면은 옆반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는 이 반에 있는 학부모, 우리 아들 잘한다. 저 반에 있는 학부모, 저 반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수시평가로 바뀌는 거에 대해 찬성이 많아요? 반대가 많아요? 반대가 많죠. 선생님이 분명히 반대가 많습니다. 조사하셨을 때 분명히 많습니다. 반대가 분명히 많다. 제가 왜냐하면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뭐 조사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어디서 조사하셨어요? 제가요 학교? 학교가 아니고 네. 제가 뭐 스마트폰 보면은 밴드라는 게 있잖아요. 밴드에서 밴드에 보면 제가 이거 일선 교사들이 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친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게 밴드잖아요. 그 밴드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하신 분들은 생각이 좀 비슷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또 연구회 모임이고 이러기 때문에 친하다기보다도 같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고 또 시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또 그 카페 밴드에 있으니까 한번 길게 묻지도 않고 이번 평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반을 하고 그 이웃을 갖다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예, 반대를 한다. 물론 장판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걸.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떤 자료를 내놓을 수 없지만 이 스마트폰을 뭐 보여줄 수 없는 그러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네. 경남도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이제 사실 현재 교육감님께서 젊으신 교육감이잖아요. 참 많은 활동을 하시고 교육감 당선되어 가지고 새로운 경남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경남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시행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부작용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시험을 거쳐서 이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느 학교에 정해가 시험도 해봤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좀 덜 할 거거든요. 텐데.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지금 심사숙고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정책을 변화시키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견. 초등학교 때 딱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끝으로 높아심에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자, 마산 우산 초등학교 윤갑석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 방법 달리한다는 거 적극 찬성한다. 이거 바람직하다. 이런 선생님 한 분 모십니다. 자. 시내 제왕초등학교네요. 양재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시고요.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밖에서. 네, 그렇죠. 어떤 생각 하면서 들으셨어요? 지금 변화되는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네.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은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에 두려움을 떨치고 문을 열 용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이제 평가 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혼란스럽다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그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중간평가를 없애고 또 기말평가도 이렇게 평가 주관을 둬서 담임에게 일임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교육청 미울 겁니다.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지금 혼란스러운 점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학교 하는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아이들은 행복해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시험이 없어지면서 학력 저하로 이어지진 않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공부를 안 한다, 논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 아이 학교 부모가 보니까 그런 걱정 많이 하는데, 학력 점점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식 평가가 아이를 기죽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패배감에 젖게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정말 싫어지죠.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평가가 아이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잣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교사가 피드백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답은 자명합니다. 제 반에 지난 학기에 학년에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나게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과제를 못하고 있지?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네가 할 수 있도록 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를자를 쓰지 못하겠어요. 그래? 써줬죠, 를자. 네. 네. 그 과정을 몇 번 거쳤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이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거지. 모를 때마다 이제 손을 들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수업에 몰입하죠. 네. 수업 분위기예요 지금. 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무슨 과목 가르치실지 혹시 국어 선생님 아니세요? 네, 초등입니다. 초등은 없구나. 다 다 가르치시는 거. 근데 선생님이 마치 그 동화책, 동화책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도 그랬고, 우리 양 선생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데 직업이 그대로 보이는 분들을 참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학교의 규모 면에서는 네네. 어떨까요? 학교가 막 크고 학급이 많다 보면은 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느낌 안 드실까요? 선생님들이? 경기도 혁신학교 같은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였는데 교사가 2012년도에 4.6 정도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혁신학교에서. 그건 어느 통계 자료입니까? 이거 경기도 교육청 혁신학교. 밴드 자료는 아니신가요? 네. 경기도 교육청의 통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업무는 늘었어요. 그런데 왜 교사는 행복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판단에. 하나는 경기도에서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줬어요. 또 한 가지는 교사가 평가권을 오롯이 가져왔잖아요. 이제 행복한 겁니다. 남이 가르친 것, 다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평가로 소통하는 거예요. 교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제 느낌이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께 제가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네. 공정성 면에서는 어떨까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각각 역량에 따라서 다 평가가 다를 텐데요. 지금의 닫혀진 교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겠지만 이것은 학교의 문화를 바꿔가면서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안에서의 소통은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그리고 평가 내용을 서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혁신학교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학교가 연계가 되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지역 전체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서로 톡 트놓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학교 전체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학교 전체의 이제 그런 문제를 없애는 것이고요. 또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어떠냐 이런 물어봤더니 새로운 서술형 평가나 논술형 평가 어렵지 않느냐. 젊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가 이렇게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 네. 우리 그 양재욱 선생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더니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이크에 소리 잡으시는 분이 위에서 좀 어떻게 볼륨을 높여야 되나 막 그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자상한 목소리로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는 너무나 다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미안합니다. 너무나 늦었잖아요. 89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2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고요. 그런 것을 역사를 놓고 본다면 도교육청은 평가 없애버려라. 맞다. 단
그 대안을 제시하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없애는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보고요. 학부모님도 아이들 성적만 보잖아요. 아이들 적성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교사를 믿고 평가권, 그 피드백권을 오로지 교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교육의 변화는 그 미래가 빨리 올 것이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해 제왕초등학교 양재욱 선생님이셨고요. 그 이제 선생님 말씀도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만은 원래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새로 바꾸겠다 그러면 교육부가 같이 이렇게 좀 딱 합이 맞아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상적이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부가 경남도 교육청하고는 반대되는, 다른 정책을 내놨다. 경남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도 사실 좀 안 맞는 엇박자 정책을 내세웠죠. 뭔데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전체적인 일제고사는 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최근에 전국 단위로 초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걸 도입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육부에서 이걸 거둬들였습니다. 교육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교육청과 그 교육부가 서로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8.7%만 신뢰한다. 이런 답이 나왔네요. 사실은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늘 말만 해왔잖아요. 그럼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가 잠시 혼란을 겪더라도 이 방향이 옳다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 정책을 보면 한 2년지 대계, 한 1, 2년마다 한 번씩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과연 그 교육 가족들,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얼마나 이런 교육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냐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핵심은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인재를 이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려고 하는 거냐.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정책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어떤 신문이 이런 그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런던에서 만체스터까지 차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어떻게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한다. 그거는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온갖 수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몇 시간 어떻게 하면 뭘 타고 가냐 이런 수학적인 것만 했는데 결국 정답은 가장 좋은 친구와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다. 저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요. 지겹지 않으니까 이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행복한 고민들이 교육 현장에 묻어나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는 게 교육 정책의 원래 방향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한꺼번에 다 우리의 시험 지역에서 해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는 우리가 애들을 좀 놀게 하자. 놀이터에 나오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행복학교고 그다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내놓으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정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 정책 어떻게 가야 된다? 이번에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부분도 역시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약간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제가 볼 때도 이런 우리 새로운 평가 방법 도입과 더불어서 교원의 업무 경감하겠다고 또 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역시 이게 또 그 업무를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업무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또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또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박정원 교육감께서 새로운 이제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제 교육청에 계시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하는데 어쩌면 관료주의 속성에 젖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은 현장 이게 중요한데 현장의 그런 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이런 좀 노력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도입한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안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김갑수 대표께서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교육감이 바뀐다는 게 한국에서는 가장 큰 정책의 변환을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렇죠. 그래서 이 박정원 교육감 체제의 출범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왔고 그런 기대가 이제 이런 정책들의 수입과 도입으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란 현장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어딜 가더라도 가장 보수적인 현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환경 자체가. 그 보수적이라는 거는 뭐 나쁘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라든지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들 잘 귀 기울여서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내는 이런 피드백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그래야만 학부모들과의 지지 속에서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갑수 대표께서 방금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반성하는 게 여태까지는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냥 애들 시키는 게 교육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은 나태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경남도의 어린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교육 쪽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적극 동참하면서 지켜보면서 참견할 일은 참견하고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해나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